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결혼을 한 부부의 사랑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3년도 채우지 못하고 2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와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시간까지 더하면 20년 정도 될 텐데 20년간의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쓰레기로 변해버린 기분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의 첫 해인 2000년 당시 저는 18살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인 윤주는 늘 밝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많았고 뭐 하나 단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학교에서 인기 있던 윤주와는 달리 저는 그저 조용한 성격에 체육이나 음악 등의 활동적인 것보다는 조용히 컴퓨터에 앉아 몇 시간씩 혼자 프로그래밍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의 사업 때문에 두 분이 필리핀으로 넘어가셔서 고모네 집에 들어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댁도 그리 잘 사시는 것도 아니었고 집도 큰 것도 아니라 전 사촌형과 같은 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빌라 좁은 방에 에어컨도 그때는 상상도 못했기에 여름이면 저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무조건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곳에 있는다기보다는 고모네 집에서 가족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트러블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일종의 도피 전략이었죠. 무엇보다 독서실에는 에어컨이 항상 빵빵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독서실에 있는 시간이 길었던 저는 자연스레 독서실의 실세였던 재수생 총무형의 땜빵을 자주 봐주게 되면서 독서실의 넘버2가 되었습니다. 고모네 집에선 컴퓨터를 쓰려고 해도 거실에 있었고 온 가족이 공용으로 쓰던 거라 눈치가 보였던 데 반해 독서실의 총무실의 컴퓨터는 언제나 저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전 그 컴퓨터로 마음껏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겐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죠. 반을 넘어 학교의 인기짱이었던 윤주가 제가 있던 독서실에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기에 윤주는 저를 알아봐 주었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건 마치 하늘이 저에게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총무대행이 가진 권한을 마음껏 사용했지요. 뭐 대단한 권력은 아니었고요. 윤주의 자리를 보니 중간에 그냥 그런 자리여서 창가 쪽 에어컨도 잘 나오고 뒤로 사람들 안 지나다니는 명당 자리로 바꿔주면서 생색을 내었고 커피 자판기의 관리도 하는 총무의 최고의 특권인 커피와 코코아를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점을 활용해 항상 윤주에게 코코아를 싸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는 말조차 걸 수 없었던 인기녀 윤주와 점점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존재감도 없이 조용히 공부만 할 줄 알았던 제가 학교에서 가장 유명했던 여학생인 윤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죠. 그렇게 저의 고교 시절은 빠르게 흘러갔고 독서실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저는 목표로 했던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만 독서실을 끊어놓고 잠만 자고 자주 자리를 비우며 놀러만 나가고 가장 중요한 고3 시절에 점점 더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부는 뒷전이었던 윤주는 지방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대학생활 1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2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보니 어느새 20대 초반의 에너지 넘치던 시절이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복학생이 되어서도 군대 가기 전과 같이 주말 알바도 하며 생활을 했고, 윤주와는 더 이상 서로 연락하는 것도 뜸해지면서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윤주와는 더 이상 서로 연락하는 것도 뜸해지면서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전 기숙사가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고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주말이면 알바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동아리 활동까지 후배 여학생과의 교제로 몇 번의 연애도 경험했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는 서울의 벤처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람쥐 쳇바퀴 같은 저의 일상 속에 한 줄기 빛이 내리쬐는 일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마치 운명인 것처럼 우연히 윤주와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말단 직원이었기에 각종 회사의 잡다한 일들도 맡아서 하던 중 명절맞이 직원들 선물을 고르고 주문하라는 특별 지령을 받고 백화점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떤 선물을 살까 고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금액의 제한은 없었지만 괜히 이상한 거 사가면은 그걸로 트집을 잡힐 수도 있고, 딱 지정해서 뭐 사오라고 하면은 참 편한데 말이죠. 그렇게 백화점 선물 코너를 방황하던 중 한복을 입은 참 고운 아가씨가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나 싶어서 뒤로 돌아봤었는데 그녀는 저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수용아, 너 수용이 맞지? 목소리를 듣자 바로 딱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고3 시절 독서실에 처음 윤주가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주? 윤주야! 야, 반갑다. 이게 얼마만이야? 전혀 예상도 못했어. 어떻게 여기서 너를 만나냐? 대학을 진학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저를 알아본 윤주가 참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말투로 인사를 해줘서 그런지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물 사러 왔어? 근데 이 시간에 양복 입고? 회사에서 명절 선물을 사오라고 해서 내가 우리 부서 막내야. 프로그래머로 들어가는데 이런 심부름을 하고 있네. 하긴 그 덕에 너를 다 만나네. 야, 이런 인연이 다 있냐? 갑자기 윤주의 얼굴에 화색이 돋았습니다. 윤주는 명절 선물 세트 특판 알바를 나오게 되었다고 했고, 그녀가 맡은 상품은 한우 선물 세트였습니다. 전 잠시 고민에 빠졌죠. 그 옛날 총무대행의 권한으로 윤주에게 코카를 사주고 좋은 자리로 옮겨줬던 그 힘이 이제는 제 손에 들고 있는 법인카드로 바뀌었습니다. 전 오랜만에 본 윤주를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한우 선물 세트를 왕창 주문했고, 그 덕에 윤주는 많은 커미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전 회사에서 많은 직원들에게 인기 투표 1위를 받을 수 있었죠. 물론 사장님의 갈굼이 매년 명절 때마다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명절이 지나고 윤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수당도 많이 받았다며 한턱 쏘겠다고. 그 일을 계기로 윤주와 10여 년간의 시간차를 극복하고 우리는 급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고등학교 때 친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둘 다 20대 후반이 되었고 어느 정도 인생 경험도 하고 난 이후였기에
자주 만나면서 급속도로 서로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같은 대학 선배들이 대표로 있는 벤처 회사였기에 연봉이 많지 않았지만 스톱옵션이라는 약간의 로또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한 저희는 서울의 전세 아파트는 꿈도 못 꿨고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부터 이런 점들로 인해 장인 장모는 불만이 많으셨죠. 이쁘게 귀한 딸 시집보내 월세 오피스텔에 산다고 사위의 무능함을 대놓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처갓집에 가는 게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아내는 백화점에서 판매 사원으로 일을 했고 저는 회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신혼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의 사랑의 유통기간은 어느새 경과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저와는 달리 아내는 10시까지 출근하는 여유로움 탓인지 같은 백화점 사람들과 퇴근 후 회식하는 날도 잦았고 일주일 중에 술에 취해 퇴근하는 날이 3, 4일 정도로 되질 않나 매일 아침에도 자는 얼굴 보고 출근하는데 밤엔 술 취한 모습을 보니 저는 저대로 불만이 쌓여갔고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아내는 아무래도 견물생심이라고 할까요? 사치스러운 소비로 인해 늘 저의 급여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친구로 시작한 연애는 서로에게 너무도 편하게 불만을 던져댔고 한두 번의 말싸움은 점점 그 수위가 심해져 가다가 결국 아내는 결혼 후 2년이 지나서 별거를 선언하고 집을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